네. 사실 이수정 선생님께서 저는 몰랐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어요. 네. 우린 대한민국의 최초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도입하신 분이 이수정 선생님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막 그 상징적 의미를 두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네. 그냥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논문, 학술지의 논문은 아마 검색해 보시면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이름이, 내셨죠? 예,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이코패스를 식별하는 PCLR이라는 네네네네. 검사 도구를 처음 소개하셨고 네, 한글로 소개를 하게 됐죠. 예. 번역 검사 도구가 공동저자가 있어요? 있고요. 사이코패스의 검사 네, 도구.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무슨 네. 그걸로 통해서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2007년도에 저도 영화 때문에 사이코패스 관련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동네. 네. 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영화 자문했잖아. 아, 유덕환 씨랑 같이 나. 네네네네네. 이성균 씨요. 네네네. 아, 그때도 자문해 주셨구나. 근데 삶에 섞였구나. 오만석 씨 역할은 사이코패스 역할이 아니셨잖아요. 네네, 저는 네.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사이코패스 역할은 아닌데. 좀 찌질한 살인입니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직 자문을 했으니까. 아, 그런 자문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 편 하죠. 이승 선생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죠? 가끔 저희도 많이 하죠. 들어와요, 자문. 네. 사실 우리 표창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프로파일러 직업이 그거셨기 때문에 그 프로파일러가 뭔지 외국에나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지. 미드나 뭐 이런 데서 영드나.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프로파일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프로파일러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예인들도 프로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또는 뭐 필모그래피 예, 뭐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범죄자의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뭐가 돼요? 저희들은 키, 몸무게, 뭐 특기 이런 거를 다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아내고 싶은 것은 첫째, 범죄자가 혼자인가, 두 명 이상의 공범이 있는가. 그 다음에 범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하. 이 사람의 성격은 아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가, 계획적이고 차분한가. 아하. 이런 것들이죠. 네. 우리 창원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1호로 미국 프로파일러 협회 회원이 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혼자입니다. 여전히. 혼자요? 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네. 그 미국 프로파일링 협회는 영어로 하고 네. 미국에서의 사건들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링 기법도 미국에서 개발된 걸로 하다 보니까 네네. 사건 경험이나 프로파일링과 영어란 것과 네. 이것이 한꺼번에 맞아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영어로 다 시험을 쳐야 되니까 아, 이거 언어적인 문제도 크네요. 언어적인 문제가 커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그냥 유일하게 혼자 있는 거죠. 아니 정말 그 이수정님의 그 눈빛을 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뭐라 그럴까? 보여요? 그 앞에 앉아서? 사람 뭘로 봬요? 참 눈빛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 눈빛은 아무래도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하고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렇게 단단해진 눈빛이죠. 단단해졌다기보다 이제 범죄자들의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러면 그 특이성이 있는 범죄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수사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도 아니고 범죄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분들 많이 만나야 하면은 그 결론적으로 교도소나 이런 데 자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도소를 자주 가야죠. 아, 자주 거기에- 가세요, 그럼 평소에? 그럼요. 거기에 이제 모든 나의 클라이언트는 전부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교도소를 이게 경계심을 두면 연구가 되지를 않아요. 아하. 네. 죄송합니다. 전국 교도소라면 어디? 셀 수 없이 많죠. 순천 교도소부터 시작해서 대구 교도소, 부산 교도소, 뭐 대전 청송. 교도소, 청송, 경북 북부 교도소, 뭐 또 어디가 있더라? 예. 경기도 여주에도 있고 예, 여주교도소는 근데 좀 이렇게 모범수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저의 클라이언트가 별로 많지 않아요. 교도소도 나도 네. 좀 지층이 있어요? 제 연예계 생활 20년 와. 넘게 했지만 응. 맛집은 손으로 세어봤지만 교도소를 처음으로 손가락으로 세어본 게 네. 처음이에요. 청주가 여자 네, 교도소잖아요. 청주 그렇죠? 여자교도소, 네. 원주교도소 뭐 저는 이제 교도소밥이 어느 교도소밥이 더 맛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진짜요?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밥이요? 밥이 예. 대형 교도소가 확실히 밥이 맛있어요. 아, 대형 교도소. 대형 교도소.
교도소. 요즘은 옛날에는 네. 교도소의 밥을 예. 여자 수용자들이 했어요. 여자 재소자들이. 아.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남자 교도소에 소수의 여자 수용자들을 넣고서는 밥을 하라 그러는 건 좀 너무 성차별적이고 이렇게 노동착취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리의 업무를 영양사를 전문? 네, 그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영양을 고려해가지고 밥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형 교도소일수록 조리사들이 여러 명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식단이 훨씬 더 이렇게 균형 있는 식단을 먹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교도소 얘기를 하셨지만 좀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교도소 갔을 때 연구 목적으로 갔긴 했었지만 네. 철창 문이 이렇게 쾅 닫힐 때 어. 아, 내가 나갈 수 없구나. 어허. 가 굉장히 나름의 심리적 부담이 되더라고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내 자의로 도망을 나갈 수가 없다라는 부담감이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 가면 연구가 안 되니까 네네. 그 기회가 너무 귀중해서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느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아. 무조건 가야 되고 무조건 많이 만나야 되고. 네. 선생님 지금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고 너무 어두컴컴하고 분위기가 약간 계기야. 그냥 저희가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날씨인 거예요. 네. 예, 근데 범죄 심리학적으로 비 오는 날. 프로파일링적으로 예, 이런 날이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인가요? 그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사실 그때 몇 년이었죠? 그 홍대 인근에서 비 오는 날만 여성을 공격했던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우리 알아요, 우리 예. 그런 경우 독특한 경우는 있죠. 독특한 경우는 있고 영화나 뭐 문학, 드라마 이런 쪽에서는 이게 느낌이 음산, 스산 이게 네.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네. 비 오는 날과 강력범죄하면 딱 뭔가. 그런데 실제로는 비 오는 날 범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온몸 젖지. 범죄자도 젖는 거 싫어하지. 촉촉한 거 그러니까요. 싫어하지. 그러네 또. 악조건이구나. 범죄자 입장에서 더군다나 뭐 우산도 있어야지 뭐 얼마나 이 준비물이 많아야 돼요. 나는 그러네요.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이런 날은 환경이 안 좋아요. 복잡해. 번잡해. 예, 아우 정말.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드라마에 사실 이런 프로파일러라든지 뭐 요즘 하여튼 뭐 범죄 수사 드라마가 정말 엄청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웬만한 채널에 하나씩은 다 있죠. 거의 다 뭐 1년에 몇 개씩 할 정도니까요. 재밌게 보신 드라마 있으세요? 최근에? 많죠. 많은데 그런 건 있어요.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일하고 드라마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네. 그 분리에 처음에 실패할 경우에 재미를 못 느껴요. 자꾸 이건 아니고 이질감 느껴질 때? 막 꼬투리를 잡게 되고 아하. 아내랑 같이 보다 아내가 재미없다고 당신 때문에 못 보겠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 좀 그만해요. 그냥 드라마인데 드라마로 보면 되지. 예. 저거는 사실이랑 다른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가장 최근에 보면 비밀의 숲. 조승우 씨. 조승우 씨의 역할이 검사이긴 한데 네네네. 사실은 검사는 그렇게 현장도 안 가고 수사도 안 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조사만 하는 캐릭터인데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네. 그 어떤 냉철함, 감정이 배제된 이런 역할은 사실 우리 형사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이에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철저히 현장과 증거, 객관적인 그 정황들에 근거해서 하나씩 추리를 해나가는 네. 그런 접근들이 상당히 사실적이었고 비밀의 숲. 예. 이수영 선생님은 좀 네. 다른 시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재밌게 보신 드라마 뭐. 재밌게 본 드라마 네. 송중기 씨가 나오는 대부분의 드라마. 어쩌냐?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어쩌냐? 난 범죄 수사 드라마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 그 보이스라는 그 드라마는 처음부터 이제 자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셨구나. 예, 매회 이제 사건들에서 뭐 이제 이하나 씨, 네네네. 이하나 씨의 반응을 어떻게 이제 대사로 풀어낼지 그런 것들을 작가하고 굉장히 열심히 의논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고요. 물론 보이스 프로파일링이라는 기술은 없어요. 네, 그건 픽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그걸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범죄를 예방하고 없애려면 가정에서의 문제입니까? 사회에서의 문제예요?
가정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구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통제력이라는 걸 배우는 훈련이 바로 배변 훈련이에요. 기저귀 때는. 그 기저귀 떼는 훈련부터가 사실은 통제력을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범죄학자 중에 헐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범죄를 왜 저지르는지보다는 범죄를 왜 안 저지르는지를 설명하는 게 범죄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네. 범죄를 왜 안 저지르겠어요? 우리 엄마를 슬프게 하기 싫어서. 내 주변 사람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특히 내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밖에 없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가정이 실패할 경우 2차적인 방어선이 사회인 거죠. 네. 예를 들어 미국의 콜린 파웰이라는 국무장관,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흑인 할렘가에 살았는데 그 형들의 반은 마약 중독 죽고 반은 총 맞아 죽는.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였는데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 한 명이 얘를 데려온 거예요. 어린 콜린을. 그래서 너 일로 와라. 내가 볼 때 너는 다르다. 가능성 있다. 그래서 제발 학교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콜린 파웰 이야기예요. 자기는 그 이웃집 아저씨 한 명이 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지만 가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면 이 사람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죠. 두 분 다 가정이 일차적이다라는 건 다 인정하시는 거죠. 동의를- 예.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범죄를 계속 접하니까 뭔가 좀 다른 교육을 할 것 같아요. 자녀분들한테. 안 좋은 사례를 너무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예. 두려울 것 같아 뭔가.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세상에 많다 보니까 애를 너무 많이 단속을 하니까 단속해요? 단속을 했었죠. 지금 이미 다 크셔가지고 어른이시라서 이제 단속이 불가능해요. 하나는 27이고 둘째가 이제 딸인데 둘째가 25이라 가지고 어릴 때는 막 단속을 했지. 왜 집에 안 오냐, 막 빨리 들어와라. 12시간 다 됐는데 빨리 안 들어올래, 데리러 가겠다. 그래도 10시는 아니네요. 12시. 10시부터 이제 전화질을 해가지고 12시간 되면 데드라인이라 어디라도 차를 몰고 가서 집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안 옷 입는 건 들어오면 규제는 안 하셨어요? 그런 거는 규제를 안 했던 게 우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엄마의 압박을 참지 못하여 돌발 행위를 하고 왔어요. 뭐요? 여기다가 문신을 하나 하고 왔어요. 여기다가요? 허벅지 위 그래도 옆에다가? 교수님의 딸인데. 아니 요즘 무슨 교육 어머, 진짜. 그래가지고는 이제 본인이 문신을 했으니까 짧은 치마를 그때부터 못 입게 돼서 아유 잘됐다, 그냥 문신하기를 참 잘했다 그러고 있었지. 지금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뭐가 위험한지 너무 잘 알고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니까 네, 성인이니까. 네, 문신도 다 지웠어요. 본인이 알아서. 다시 지웠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레이저로 네, 레이저로. 돈 많이 드는데. 지우는 게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 그게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한 번 사고를 치면 그걸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랬더니 또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해, 우리 딸이. 표 선생님 지금 궁금해요. 가족들. 딸이 이제 누나고 5살 차이 나고 아들인데 뭐 이수영 선생님 이상으로 제가 미안하다라는 것이죠.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많이 미안할 것 맨날 같아. 보는 게 범죄고 그치.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특히 그 당시에 아동 피해 사건을 많이 좀 접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성인들이 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인다. 전부 유괴범으로 보이고. 시집을 못 보내시겠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해해요, 진짜. 24시간 365일 1분이더라도 보호 없는 상황은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가 이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할 때부터는 태권도 도장에 이제 데려갔어요. 자기 뭘 해야 되니까. 네. 그 애가 지금 태권도 4단, 검도 1단. 대단하다. 저 죄송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 뭔데요? 과연 두 분은 따님의 남자친구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어떤 마음이 들지. 대학교 1학년이면 남자친구가 있을 나이 아닙니까? 적어도. 몇 명? 현재는 없어요. 아, 없습니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전에는요. 네. 확신하실 수 있어요? 이따가 헤어졌어요. 아하. 아빠 때문에. 아니요. 차마 지금 지금 헤어진 친구는 저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고 네.
사귈까 말까 하는 친구는 저 때문에 못 사귀고 있고 그런 건 있고. 아, 지금 현재? 왜? 네, 그러니까 지금 썸 타는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네. 아빠 얘랑 이런 애가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거고. 네. 그러면 저는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뭐 만나셨어요? 아니요. 잠깐만. 뭐 일단 오기 전에 헤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랑 만나는 장면을 상상을 하니까 얘가 네. 에이 그냥 차라리 안 만나고 말지 뭐 이런 이제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딸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애 엄마가 당연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제 야 휴대폰 갖고 와봐 하면은 즐거워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있네. 개인정보 침해야. 싫어하기가 싫어요. 자기가 집에게 아니 이건 저보다 제 아내가 이렇게 출출하고 있어요. 프로파일러가 된 거죠. 예, 초등학교 3년. 예. 그렇게 3년이에요. 수정 쌤은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아, 나 부끄러워. 따님은 이제 이미 우리 너무 딸. 어른이잖아요. 저는 이제 애들이 연애를 못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응.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경험이 또 있어야 돼. 사랑도 배우는 거고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 놀아봤던 애들이 알아. 다룰 줄도 알고, 밀당도 알고,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저 만나기 전에 전혀 남자를 몰랐다고 하던데요? 그럴까? 아, 그래서 근데 저를 엄청나게 잘 가지고 밀당하고 진짜예요? 뭐 있는 겁니까? 진짜? 예, 나 진짜의 꿈을 이루어줬잖아. 뒤에서 저를 조정해가지고 맞아. 네. 표창원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는 아주 이렇게 사시고 이수영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 부부라기보다 네. 뭐 어떻게 같은 이렇게 길을 걷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 훨씬 많아요. 하시는 일이 남편이 변호사다 보니까 무슨 뭐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나 얘기하고 자문을 구하고 네. 뭐 이런 끌어오르는 열정은 우리는 별로 이쪽에서 매일 하시는 그 매일 빈티지- 하는 게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반대로 언쟁이 생기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언쟁이 생기고 부부싸움 할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살다 보니까 네. 내가 지혜가 생겼어요. 네. 인간이라는 게 갱생이 되는 게 아니다. 바뀌지 않아. 아니 교정 심리학자가 할 말이 아니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바뀔 수는 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직업 윤리에 반하는 말씀인데 지금. 아니 우리가 교도소를 보낼 때는 갱신돼서 나온다는 그럼요. 이런 게 있는데 갱생. 근데 이런 갱생이 어려워. 지금 쉽지 않다. 이게 지금 헷갈립니다. 예. 이제 아,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범죄 심리학 교수와 변호사가 말싸움을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더 얼마나 잘 받아쳐야 됩니까? 논법에 의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네. 우리는 밤을 새면서 토론을 해요. 싸움을 할 때. 진짜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야.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에너지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졸면 네. 남을 사람이 막 깨워. 어떻게 여기서 잠을 야, 자? 어디가 선생님이 여기 맞춰야지. 진짜 답은 해야지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자 감히. 우리 표창원 선생님께서는 제가 좀 삐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아, 진짜요? 예. 아, 참. 일단. 아, 이게.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제 아내가 좀 대범한 스타일이고. 혼자 이렇게 삐지고 가만히 있으면 와서. 그럼 와서 풀어줘요. 예. 뭐 그거 가지고 해. 뭐 이런 명분을 주고 탈출구를 마련해 주죠. 아 요번에 발휘하시는 데이트 폭력은 저희가 꼭 예, 발휘되도록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한테 삐질 것 같아서. 피곤하잖아. 삐진 남자 피곤하잖아. 삐지면. 맞아. 예. 삐질 거예요. 요번에 안 해드리면. 아, 삐지죠 당연히. 이제 모든 방송 출연 다 거부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본인도 안 가.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막 이러고 있고.